안녕하세요.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 브리핑 시리즈 포커스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사무소 저는 커뮤니케이션 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지연이라고 하고요. 먼저 오늘 행사는 한영 동시 통역이 제공되니까요. 화면 아래 통역 버튼을 누르셔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변경해서 들으실 수 있는 점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국제의료보호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는 무력 분쟁 지역, 전염병 창궐 지역, 그리고 자연재해 지역, 의료 소외 지역 등 전 세계 인도주의 위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 중에 MSF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실 텐데 MSF는 저희 국경없는 의사회 프랑스어 표기인 메디슨 상 프론티의 약자로 줄여서 간단하게 MSF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고 계신 포커스 웨비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는 대중의 관심에서 좀 벗어난 위기 상황을 저희가 조명을 하고 그곳에서의 국경없는 의사회 대응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마련됐는데요. 올해 세 번째 세션인 이번 브리핑은 다음 주 화요일이죠. 8월 27일 500일째를 맞는 수단 분쟁 위기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격화된 분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수단대 자국민을 탈출시키며 또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정부 주도의 수단군과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의 광범위한 전투로 인해서 수단 주민들은 반복적인 공격과 학대, 착취 등 끔찍한 폭력에 직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교전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의료시설, 필수 인프라가 파괴되고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저도한 관심 속에서 인도적 지원 규모도 줄고 수단 국경도 봉쇄되어서 인도적 지원 물자들이 지금도 국경을 계속해서 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경없는 의사회는 아직도 수단에 남아서 카르툼과 다르푸르주 전역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단의 상황이 좀 어떤지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최근 수단에서 활동하고 돌아온 카일 맥날리 국경없는 의사회 인도적 지원 어드바이저를 오늘 모셨습니다. 먼저 발표하기에 앞서서 저희 국경없는 의사회 국제회장이신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수단의 현재 상황을 좀 간략하게 들어본 후에 바로 이어서 발표를 듣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발표가 진행되는 중에도 화면 아래에 있는 Q&A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사 종료 후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참여해주신 분들께 저희 국경없는 의사회 특별한 굿즈를 발송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행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Sudan is one of the worst crises the world has seen for decades. There are extreme levels of suffering across the country and the needs are growing by the day. Patients are dying due to violence-related injuries and preventable diseases. Children are perishing due to malnutrition. Women from complications during pregnancy or childbirth. There have already been outbreaks of cholera and measles. Vaccines are running out. Yet, the humanitarian response in Sudan is profoundly inadequate. Both warring parties are making it extremely complex. The government of Sudan is deliberately denying permits for humanitarian staff and supplies to move across front lines. In some areas controlled by the Rapid Support Forces, insecurity and harassment of medical staff make the provision of care very difficult. And amid the conflict, health structures are not spared from the violence. Very few are functional today. This is having a devastating impact on the lives of millions of people across the country. Before the war began, more than a year ago, doze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re responding across the country. Now, in many of the areas of the country where we work, there are very few other organizations. In some cases, none. For a crisis of this scale, this is unacceptable. It cannot be allowed. This level of international neglect is shocking. Sudan urgently needs a large-scale
humanitarian response, safe humanitarian access to all areas of the country, and full respect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civilian population must be protected and assisted as a matter of urgency.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카일 맥날리입니다. 저는 MSF의 인도적 지원 어드바이저입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OCA 엠스테르담 운영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수단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수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르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맥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있다면 다르푸 지역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편하게 공유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단 상황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5천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국가입니다.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수천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단에 또 난민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고요. 100만 명의 난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상황이 심각했고 분쟁이 일어난 이후에 더욱더 복잡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꽤 큽니다. 이미 분쟁 전에 실향민들이 있었고요. 그 전에도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분쟁으로 인해서 긴급한 필요도 있게 됐습니다. 또 외상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의료시설이 붕괴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이나 모성 케어, 어린이를 위한 케어 이런 지원도 없고요. 그리고 전염병 통제도 어렵습니다. 모자보건 이슈 등 여러 가지 그 필요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이것을 모두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수단에서의 이슈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분쟁이 일어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주의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텐데요. 이를 위해서 분쟁에 대해서 저희는 목소리도 높일 거고요.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기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제 보고서가 중요한데요. 또 이것은 저희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경 없는 부사의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보고서를 발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공유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간단하게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War on People, 사람에 대한 전쟁. 이라는 이름의 보고서입니다. 이것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보고서 목표라든지 저희가 어떤 접근 방식을 가지고 이 보고서를 저희가 작성을 했는지 또 이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제 발간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제 발간되었습니다. 7월 22일에 발간되었고요.
이전에 수단에 MSF 국제회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서가 바로 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발간으로써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죠. 저희가 영어와 아라비아어로 발간을 했고요. 그리고 암스테르담 운영센터에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암스테르담 OC에서 진행을 한 거긴 한데요. 그뿐 아니라 다양한 운영센터 OC에서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OC가 모은 데이터를 취합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저희가 알나우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지역에서 저희가 취합한 데이터도 사용했습니다. 이제 성폭력이라든지 다양한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차드에 대한 성폭력 데이터를 제네바 OC에서 제공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포함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어떤 정성적인 인터뷰 등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에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누구의 책임인지 이것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저희가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보고서에서 이러한 누구의 책임인가를 분석한 이유는요. 저희가 의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함께 작업을 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가 기록한 것을 저희가 듣고 본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정확하게 어떤 사법적으로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도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보고 들은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네, 아마 이 키 메시지를 저희가 여기다 정리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예상하셨던 것일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내용들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부상당하고요. 또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분쟁이라는 것,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크리스토스 저희 국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의료 시스템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료진 또 의료 시설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요.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들이 이제 다양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 형태가 너무 다양합니다. 총상을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폭격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이주하는 동안 또 피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폭력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 강제 이주 관련해서 그 중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이런 사건들도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 강제로 구금이 됐거나 고문을 당한 환자들도 있습니다. 또 만성적으로 이제 건강 상태가 악화된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당연히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어떤 폭력 사태, 그 모습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경험하는 그 폭력 상황들이 너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역 사람들의 건강과 정신적 영향을 크게 이제 위협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알라우라는 지역에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6,500명의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이 한 곳에서만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깊이 살펴보았는데요.
30%의 부상자가 여성 또는 10세 미만의 어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런 한 병원에서의 이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수단에서도 아마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셨다시피 수치가 굉장히 높죠. 이게 하나의 병원의 수치입니다. 하지만 아마 수단 다른 지역도 상황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폭력 사건이 있는데요. 그 피난 중에도 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피난 중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살고 있던 지역이 방화가 돼서 이제 퇴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강제로 퇴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슈들이 이분들의 어떤 건강 또 정서적인 이슈가 당연히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그 앞서 말씀드린 내용도 있지만 그 행동 촉구에 관련된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의 당사자들, 그 정부군과 또 신속 지역군에 대해서 저희가 촉구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안에 보시면 그 책임 소재를 질 수 있도록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행동 촉구 세션 부분에는 저희가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또 뭐 인도주의 기관들에게 저희가 촉구하는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수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또 이제 9월에 있을 총회에서도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수단 이슈를 그 회의장에서도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아까 타겟 오디언스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잠시 이제 화면을 중단하고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다르푸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고서에서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곳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다르푸에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아울라라는 이름의 도시인데요. 그 분쟁 전에 60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심에는 300만 명이 살았고요. 지금 한 150만 명이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전히 이제 인구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큰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인도주의 기관으로서는 유일합니다. 지금 전체 도시에 대해서 IDP 캠프가 지금 실제로 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20만 명 가까이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 큰 캠프들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지금 해당 지역에 대응을 하고 있는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니즈가 있는 사람들의 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MSF가 여전히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금 물자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다른 유엔 그 기관들도 니알라로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기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스태프나 물자들을 지금 분쟁 이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대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시의 북쪽은 완전히 파가가 분쟁으로 인해 되었고요. 병원 지금
수자원 시스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지금 회복이 전체적으로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2차 그리고 모자 복원 이쪽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가 코디네이션 된 대응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커스를 하고 있는 지역의 상황도 정말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아과에 대한 이제 긴급 대응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 지금 6주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20%에 가까운 사망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ER로 들어오는 20%의 아동이 사망을 하는 참담한 결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모성 사망의 경우도 정말 정말 높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실제 출산 중에 이제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면서 정말 제가 MSF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이런 높은 숫자를 본 그런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커뮤니티에서 들었던 이런 얘기들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게 여러 이제 캠프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월 정도에만 하더라도 지금 80명의 엄마들이 지금 출산을 하다가 죽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모자 의료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달풀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뭔가 주목을 못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가 지금 또 성폭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것도 관련한 이제 성이나 이제 그 출산 관련한 여성에 대한 케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인식도 부족하고 지원도 부족합니다. 지금 또 가장 저희가 보는 어려운 그런 것들 중에 하나는 데이터에서 지금 심각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폭력 관련한 데이터에 대한 실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더 우려가 됩니다. 차드에서 보더라도 성폭력의 경우에 135개가 넘는 그런 케이스 파일을 분석을 했고, 지금 90%가 넘는, 즉, 무장 그런 가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무장을 한 그런 가해자의 수가 정말 많은 상황인 거죠. 지금 전체 인구 분포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더 들여볼수록 지금 사실 그 무장을 한 그런 가해자들의 경우는 5% 이하입니다. 근데 그 환자들의 18% 이하 비율이 90%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10세 이상이 20%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남달풀 지역에서 지금 아동 강간에 대한 위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준으로 아이들이 지금 성폭력에 노출된 생존자로서 케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또 생존자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18세 이상의 성인 여성. 그 여성들은 또 이제 케어가 필요한데도 케어가 필요하다고 숫자로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계속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지만 보더라도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NSF와 우리가 아직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여전히 많은 그런 상황이겠죠. 최근에 저희가 그 수단 정부로부터 있었던 그 일련의 발표들이 있었고, 그 국경 지점에 관련된 그런 일련의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희소식도 많지만 여전히 실제 실행은 굉장히 복잡할 것이고,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더 높은 관심을 필요로 하고, 유엔 기구들의 많은 관심을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UN 시스템에 있는 그 힘과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수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글로벌하게 그 관심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님, 자세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발표를 들었는데요. 저희 국경없는 의사회에서 1년간 지속되고 있는 그 수단 분쟁 위기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최근에 발간을 했습니다. 월온 피플이라고 소개해 주신 그 보고서는 저희 채팅방에도 지금 링크가 공유되어 있는데요. 저희 국문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라고 발간이 되었고,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잔혹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수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전에 저희 행사 신청해주신 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을 바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1979년부터 수단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현실을 목격한 활동가로서 지난 1년여간의 상황이 얼마나 악화했는지, 이제 저희도 국내의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사상 최악의 위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향후 수개월 내에 수단에서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제가 또 제 답변을 드릴 그 최상의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전에 지금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부족할 텐데요.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분들과 이야기는 많이 나눴습니다. 지금 2000년대 초반에 느꼈던 부분과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겪었던 다른 위기와 비교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알라 위쪽으로 이 정도의 파괴의 수준은 다른 분쟁에선 저는 개인적으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북스리랑카 이후로 이 정도 수준의 그런 참담한 광경을 내가 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리랑카 내전으로 인해서 그때 발생을 했던 그 마지막 같은 정말 모래에 파묻히는 것 같은 그리고 회복하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은 그 정도 수준의 참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재건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파괴의 정도를 보면은 정말 지금 암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단이 과거에 얼마나 지금 과거 기준을 변했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경험하진 않았지만 정말 과거와 비교했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상황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거로 오히려 회귀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초반에 오히려 에스컬레이션이 됐을 때보다 지금 현재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분쟁이 멈췄는데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화가 됐지만 분쟁 자체는 근데 서비스 자체는 복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인프라가 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병원들이 다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상하수도 시스템도 전혀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적이 돼서 필요한 니즈가 기본적인 게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실제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욱더 여러 상황에서 악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Q&A 박스에도 지금 올려온 질문이 있는데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공격도 있죠. 이것도 정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OCA나 이제 실제 네덜란드 쪽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이 있을 때 지금 그때보다도 병원에 대한 공격이 10배 이상 높은 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악화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더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은 초반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더 안 좋았다라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그 수단의 위기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전쟁을 끝내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전쟁 자체를 끝내는
방법을 뭐 찾거나 국경 없는 의사회가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그 전쟁의 부상자들을 뭐 치료를 하고 뭐 환자를 치료를 하고 의료 지원을 하는 것 외에 전쟁 자체를 좀 종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도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또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그게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게 또 MSF에서는 굉장히 원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그 평가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인 지금 이 고통과 이 참담한 결과의 원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단에 대한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포괄적인 그런 논쟁이 될 만한 토픽인 거죠. 지금 유엔에서 나오는 그런 거나 이런 그 저희가 이제 정전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그 유니세프 디렉터가 얘기를 했을 때도 사실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지금 정전이 되어야만 뭐 백신 캠페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가 그 중에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발병에 대한 전염병을 막으려면 그 당연히 지금 그 상황적인 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의료인으로서 인도주의적 단체로서는 저희가 꼭 계속해서 그 목적을 둬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실제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을 때도 저희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도주의적 그런 국제 법에 대해 있어서도 의료 종사자들, 그리고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한 그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을 권리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공간에서, 보호받는 공간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는 그 권리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도 지켜져야 됩니다.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저희가 정전이 돼야만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하면은 이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 그 무장단체와 그 피해를 입는 민간인들을 구분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게 뭔가 오히려 극단적인 포지션을 취해서 정전을 해야만 우리가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면 분쟁이 멈추지 않을 건데,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너무 손발이 묶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그렇게 돼야만 한다는 것은 또 반드시 옳지만은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정학적으로 너무 이렇게 분절이 된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또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죠. 가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선 저희가 정전이 돼야만 뭘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오히려 지금 뭐 그 여러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저희가 그들한테 정전을 받아들여야만 해, 뭐 이런 식의 강요나 그런 메시지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도 유엔 시스템이 오히려 정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만약에 그렇게 정전에 대한 거에 참여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나 그 기관이 있으면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실제 접근성과 민간인 보호에 대한 것도 많이 제한이 됩니다. 네, 그 국경 없는 의사회가 인종, 종교, 정치적인 성향과 무관하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곳이든 이제 달려간다라는 국경 없는 의사회의 중립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 그 정전 이전에 그 전쟁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그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을 치료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최근 발표 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 수단을 포함해서 좀 많은 분쟁 위기 지역에서 의료 시설 그리고 의료진을 향한 공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현장으로 구호 활동을 이제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의료진뿐만 아니라 지금 카일 님도 최근에 수단을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그 활동가들의 안전은 보장이 되어 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100%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그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토콜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할 수 있다면 위협 리스크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보장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쟁 당사자들과 계속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투명하게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 당사자와 소통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이동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또 의료진을 저희가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실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도 이들에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분들이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할 수도 있겠죠. 뭐 알파샤라나 이제 북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자주 폭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병원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부터 이것을 굉장히 저희가 강조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폰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 의료 오퍼레이션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로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초소를 진행할 때 이것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뭐 무기를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소에서 분쟁 당사자들 만날 때마다 정부군이든 그 뭐 신속 정부 RSF건 저희가 그들에게도 저희가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0으로 만들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 노력을 저희가 이제 멈추지 않는 것이죠. 저희가 상황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달려가는 그 국경 없는 의사회 구호 활동가들인데요. 실상은 그 인도적 지원 물자 운송이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단의 국경 봉쇄로 인해서 반입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뉴스 보도를 많이 보았는데 현재도 지금 같은 상황인지 그리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의료 물자가 떨어질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지금 현장에 참석하고 계신 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이렇게 제한된 자원으로 대응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물자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입니다. 아마 제가 몇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계속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국경을 건너는 것, 그것이 하나고요. 그리고 또 그 내부에서도 이제 이동하는 것이 있죠. 이제 그 모든 그 부분에서 지금 봉쇄를 당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RSF에서 나 뭐 정부권에서 이제 막았던 것들이 지금 봉쇄를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경을 이제 넘어는 이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막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RSF 신소 지원국 쪽에서도 이제 봉사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관리하지 않는 곳에 그 물자를 넣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UN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DINA라고 하는 원보더 크로싱 원칙을 원래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수단 정부군 SAF나 정부에서 이제 관리하는 곳으로 일단 들어가야만 했었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언드레 안드레 포인트라고 그곳에서도 이제 물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채널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유엔이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어주회가 닫혀 있었으니까 우리가 제공을 할 수 없었다라는 핑계를 더 이상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단 정부에서 그 크로스 포인트도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투명하게 저희가 이제 공유를 하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RSF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도 저희가 그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느 곳으로 저희가 물자를 지원하든지 투명하게 이 물류를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이 포인트를 열어서 이제 물자를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아마 정부에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고 아마 검사를 하고 이러한 작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자를 전달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국경이 봉쇄되어 있었던 것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내부 자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다리가 무너졌다거나 하는 이슈들도 있거든요. 뭐 서부 다르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결되던 다리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붕괴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복구하지 않은 이상 물류를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다리가 무너졌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하는 플랜 B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또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취약한 지역에 저희가 들어가고 또 우리가 가능한 지역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것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가능한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모자 보건 이슈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영양실조도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관련해서 뭐 저희가 물자를 먼저 우선순위로 저희가 제공을 한다든지 뭐 백신을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그 대답해 주신 부분에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수단의 그 전체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기존에 저희가 오랫동안 국경내 의사회가 오랜 기간 동안 이곳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구축이 되어 있던 어느 정도의 프로토콜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해당 어떤 지역에 지금 의료시설이 있고 그 시설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인프라를 통해서 의료 물자를 배송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프로세스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 물자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기존의 경로를 갔더니 이제 인프라가 붕괴가 되어서 물자를 원활하게 어, 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가장 그 부상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가장 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텐데 그 수단 내부에서 어떻게 좀 현재 상황들 뭐 어디에 뭐 다리가 지금 뭐 교량이 무너졌다라든지 어떤 경로가 지금 막혀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좀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그 발표하셨을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경 없는 의사회 외에 이제 많은 인도주의 단체들이 수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1년 전 이제 분쟁 격화로 많이들 떠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정보 교환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어렵게 정보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 지금 붕괴되었습니다. 붕괴되었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이제 관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스타링크 등을 통해서 저희가 그 연결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성이 어떤 부분에서 좀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MSF는 지금 활동하는 방식을 보면은 다른 어떤 인도주의 기관들이 또 보고 배워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저희는 그 현장에 저희 활동가, 의료진이 있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국제 의료진을 그곳에 보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자원을 제공하고 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이것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두 고려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에 이제 어드바이저로 그곳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현지에 함께 일을 하는 현지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션 오피스에서 일을 하는 분과 함께 제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MSF 인도 지원 어드바이저로서 그 현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제가 그 실시간 그 정보를 그들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보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국제기구 직원으로서 일을 한다면 그 현지에 저와 함께 파트너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정부가 지금 없는, 그러니까 정부가 장악하지 않은 지역에는 지금 스타링크를 저희가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 스타링크 위성 통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황은 열악합니다. 4월에 이제 분쟁이 시작됐는데요. 초기에 저희 다르푸어에 있는 직원들과 연결하는 것이 처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1월에 저희 이제 팀이 이제 왔거든요. 그 이후로 저희가 그들과 연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그 연락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영양실조 그 환자들을 위한 그런 물품들을 어, 지혜롭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통신이나 정보 교환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현지에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 현지 직원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러니까 파트너로 정보 교환을 많이 하고 현재 상황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쟁 중에서 현장에 그 정부 쪽인 그 수당군과 신속지원군 현지에서도 직원들의 친구나 직원들의 뭐 가족분들도 많이 신경이 쓰실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분쟁 중인 지역에서 좀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국경된 의사회가 좀 중립성을 지키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분쟁 당사자들 과는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단에서만 저희가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투명하고 단순하게 그들과 계속 분쟁 당사자와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정부 신속 지원권이라든지 수단 정부군 양쪽과 다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투명하게 소통을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분쟁 당사자들이 MSF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지 이해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중립성이 무엇인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립성은 뭐 어떤 인도주의적인 뭐 정의가 어떻고 뭐 중립성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기보다는요. 정말 간단하게 중립성은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분쟁 당사자의 어떤 한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에 집중을 한다면 저희가 그런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이쪽이 어떤 무엇을 잘못했는지 저쪽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쪽 편도 들지 않고 저쪽 편도 들지 않기 때문에 양쪽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어떤 심판처럼 판단을 할 수는 없겠죠, 정확하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 중립성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갖고 들어가는 국제기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식,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그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전쟁 당사자 그 어떤 쪽에도 서지 않고 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것, 그 생명을 살리는 것에 를 위해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다는 그 신뢰를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부상자 치료 외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영양실조 위기나 모자보건 위기 상황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극심하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럼 수단에서 구호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장 주요한 좀 도전 과제는 카이 님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피해가는 답변일 수도 있긴 한데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너무나 그 큰 스케일의 문제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필요로 하는 니즈 자체의 그 사이즈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그 대응 부족입니다. 그게 이제 접근성과 관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 당사자의 책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동성이나 그런 가용성에 있어서도 부문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 규모의 그런 챌린지고 지금 여러 부문을 아우르고 있는 위기라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아와 영양실자가 다른 전염병 창궐로 이어지고 또 이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층적인 그런 위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복잡성, 규모,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필요로 한 유의미한 접근성의 부족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실제 지원이죠. 그냥 다른 단순한 어나운스먼트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에 그 차드의 난민 위기에 대해서 좀 포커스에서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그 차드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수단 위기가 이제 막 닥쳤을 때였었는데 발표 중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국내 실향민 뭐 이주민 문제 그리고 집을 떠나서 이동하는 중에도 많은 폭력에 노출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좀 인접국들에 몰린 그 난민 상황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그 지역적으로 지금 겹치는 부분은 좀 그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깊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근데 여전히 지금 그쪽에도 충족되지 못하는 지금 니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펀딩 관련한 챌린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부자들 간의 그런 코디네이션에 대한 것도 지금 또 어려운 점입니다. 지금 수단 쪽에 있어서도 이게 어느 정도는 그런 조율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제 지역 분쟁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그 대응 자체에 대한 비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효율성이 또 중요한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또 지금 사실 대응이 지금 또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량 지원에 대한 것도 많이 지금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런 접근성의 문제는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을 하기 어려운 지역이긴 합니다. 지금 그 이동으로 지금 국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봉쇄가 되고 한정적이고 이제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인도적인 대응을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남수단, 지금 이티오피아, 이집트 굉장히 다 유사한 스토리들을 저희가 여기저기서 듣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그 위기를 얘기를 했을 때 유엔의 이제 비효율성, 대응의 부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실제 에이전시들이 정말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많이 느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칼님, 최근에 아주 많이 바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귀한 시간 내서, 저희 그 포커스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참여해주고 계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그 포커 시리즈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참석해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수반돼야 되는 변화가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려면 모두의 집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합니다. 수단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브리핑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전 세계 이목이 가자에 쏠려 있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인도주의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었던 수단 역시 그 중 한 곳인데요. 지리적으로 먼 한국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모여서 큰 목소리가 되고 수단 주민들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 국경없는 의사회 채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채팅방에 공유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저희 채용 설명회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용 설명회가 9월 12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시거나 활동이나 운영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msf.or.kr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그 만족도 설문조사 팝업이 떴는데요. 저희 그 포커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포커스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